해파입니다. 해파는 바닷물에서 나타나는 파동이라서 모든 파동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낼 것이고, 이제 지진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파동은 에너지의 전달이다 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파는 해수면 위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 해저 지진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해파의 발생에서는 해파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 중 첫 번째 바람, 두 번째 해저 지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해저 지진이라고 하면은 해저에서 발생하는 단층 활동이 주가 될 것이고요. 또는 간헐적으로 이제 해저의 화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에너지는 전달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해파가 발생하는 경우는 해저에서 일어난 어떤 활동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바닷물을 타고 전달이 된다면 모두 해파의 발생이 가능합니다. 자, 해파의 요소는 이제 해파의 모양새를 뜯어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이제 마루와 골. 이건 이제 파동에서도 마루와 골을 얘기를 하죠. 마루는 수면이 가장 높은 곳.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생긴 해파의 경우에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마루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을 골이라고 해요. 여기, 여기. 근데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긴 파동의 형태를 보이는 해파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얘기하게 될 풍랑, 너울 등등등 여러 가지 바닷물의 경우는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어서 여기 부분이 마루, 여기 부분이 골,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파장, 마루와 마루 사이의 수평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는 골부터 골까지의 수평거리,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고, 파고는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인데, 골에서 마루까지의 높이예요. 골에서 마루.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진폭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진폭의 2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진폭은 평형점에서 마루, 평형점에서 골까지의 이렇게 딱 드러나는 높이가 있는가 하면은, 해파는 평형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마루에서 골까지의 높이를 파고라고 하고 따로 진폭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기는 수면 위에 어떤 지점을 마루가 지나간 다음 또 그 다음 마루가 지나갈 때까지 걸린 시간, 그러니까 하나의 마루부터 다음 마루까지의 걸린 시간, 또는 하나의 골로부터 다른 골까지의 걸린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기는 시간이고, 우리는 보통 초 단위 또는 분 단위 또는 시간 단위,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겠죠. 자, 전파 속도는 해파의 파장과 주기를 알면 전파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파동의 성질과 동일해요. 전파 속도 V는 파동의 주기 분의 파장 람다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해파와 물입자의 운동. 바다에서 해파가 발생해서 진행할 때 파의 에너지는 파의 진행 방향을 따라 전달되지만, 자, 파의 진행 방향이 이 방향이다, 파도가 이렇게 친다 라고 하면은 에너지가 이 방향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물 입자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이쪽으로 그 해안으로 파도가 몰려온다고 해서 그 바깥에 있는 바닷물 입자가 우리한테까지 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따라서 물 입자는 그냥 특정 지점에서 제자리에서 진동, 이렇게 궤도 운동, 원 운동을 하는데, 이 파를 따라서 오리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물 입자는 파를 따라 이동하지 않는다. 물 입자는 파를 따라 이동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둬야 되고, 천해파의 발생 실험에서는 이 수조를 잘 보면은 수조회를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이제 여기서 요 파는, 이 해파 발생 파는 이렇게 두고서 요렇게
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결이 발생을 할 것이고, 물결이 이쪽까지 왔을 때 R 지점은 물결이 계속해서 이 정도의 이 정도의 수심을 유지하면서 R까지 올 것이고, 어느 정도는 그 P는 오다가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얕아지기 시작해서 P에 이를 것이고, Q는 중간부터 얕아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P까지 올 때에는 수심이 얕은 지점이 더 길고, R까지는 최대한 깊은 곳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간신히 조금 올라오는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PQR 지점에 얼마나 파동이 언제 도착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높이로 도착했는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실험을 해봤더니 R 지점에서 평균 1.02초가 걸렸는데 P 지점까지 올 때는 평균 1.21초가 걸린다. 이 말은 P 지점이 R 지점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 시간은 더 걸렸고, 파의 높이는 P 지점에서는 2.54cm로 높았는데 R 지점에서는 2.01cm로 낮은 편이에요. 따라서 P 지점은 그 파의 높이도 높은 편입니다. 이것을 종합하자면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은 파의 속도가 느렸다는 뜻이고, 그리고 파의 높이가 높아졌다. 파고가 높아졌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R에서 P로 갈수록 무엇이 감소했느냐? 수심이. 따라서 정리하면 천해파가 진행하는 동안 수심이 얕아지면 파의 속도는 느려지고 파의 높이는 증가한다. 파고 증가, 파, 속, 감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심에 따라서 이렇게 돼요. 꼭 그 파속이나 파고를 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이렇게 외우지는 마세요. 정확한 수식에 따라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심이 감소하면 속력은 빨라지는구나, 그리고 파고는 높아지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그 뒤쪽으로 가면은 정확한 그 수식이 나올 거예요. 자, 그 해파에서 수면이 가장 높은 것을 마루, 가장 낮은 곳을 골이라고 합니다. 해파에서 골에서 마루까지의 높이는 파고라고 하고, 마루와 마루 사이의 수평거리를 파장이라고 하고, 해파의 파장과 주기를 알면 전파 속도 V를 알 수 있고요. 바람에 의해서 직접 발생한 해파는 여기서 나올 거예요. 자, 해파의 모양에 따른 분류. 바람에 의해서 직접 발생한 해파는 뭐다? 풍랑입니다. 자, 해파의 모양에 따른 분류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것은 원인에 따른 분류가 아니에요. 원인에 따른 분류가 아니고 해파의 모양에 따른 분류인데, 이 풍랑 모양새를 가지는 대부분의 그 파동이 바람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풍랑이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마루가 삼각형 모양으로 뾰족하고 파장과 주기가 짧아요. 그래서 파장이 짧은 편이고, 그리고 주기도 이제 찰랑찰랑 하면서 빠르게 지나가는 편이죠. 포인트는 마루가 삼각형 모양으로 뾰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너울. 풍랑이 발생지를 벗어나서 멀리 전파되어 온 해파이다. 이건 이제 더 이상 바람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풍랑이 전달해준 에너지를 더 널리 전달해주는 파동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풍랑이 발생지를 벗어났어. 더 이상 바람에 의한 에너지 공급은 아니고요. 전파돼서 온 해파고, 마루가 둥글고 파고는 낮아요. 마루가 둥글고 파고는 낮고,
이 높이가 이제 이 크기가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이고 파장과 주기도 긴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먼 바다에 배 타고 나갔을 때 이제 이렇게 배가 한번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가라앉는 그냥 그런 정도를 생각하면 되고요. 자, 연안 쇠파. 이번에는 너울이 해안에 접근을 하면서 수심이 감소함에 따라서 해저와의 마찰로 파의 속도가 느려지고 파장이 짧아지고 파고가 높아져서 파의 봉우리가 해안 쪽으로 넘어진다. 자, 길지만 정리해 봅시다. 너울이 해안으로 접근해 가면서 수심은 지금 얕아지고 있고요. 수심은 감소하고 있고 이렇게 수심이 감소하게 되면은 해저와의 마찰이 커지겠죠. 해저와의 마찰이 커지면 이 해저면에서는 파도의 속도가 느려지게 돼요. 근데 여전히 위쪽에선 마찰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위쪽은 속도가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쪽에서는 느려지고 위에서는 빨라지니까 파의 봉우리가 해안 쪽으로 넘어집니다. 이렇게 되고 자, 파장이 짧아지고 파고가 높아져요. 파고가 높아지는 것은 이제 수심이 얕아지니까 이제 물이 그만큼 솟아올라서 그런 거고요. 부서지는 해파입니다. 생성 원인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풍랑은 바람에 의해서, 너울은 풍랑에 의한 에너지의 전달일 뿐이에요. 자, 마루의 형태는 뾰족하고 여긴 둥글고 주기는 짧고 길고 파장은 이제 수십 미터 정도 된다면 너울은 한 수십 수백 미터 정도 크게 지나갑니다. 해파는 굴절을 파동이니까 굴절을 하죠. 매질의 특성이 달라지면 천해파가 해안에 접근을 할 때 만보다 곳 부분의 수심이 먼저 얕아지죠. 여기서 이제 파동이 진행해서 오는데 여기가 벌써 육지이기 때문에 여기 쪽의 수심이 더 빨리 얕아져요. 그러면 여기는 해파의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이쪽은 느린데 이쪽은 여전히 빨라서 파동은 이렇게 굴절합니다. 자동차 바퀴가 한쪽은 느려지고 한쪽은 빠르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휘겠죠. 그래서 해파의 굴절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굴절이 되면 여기는 이렇게 휘어지고 여기는 이렇게 휘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곳 부분, 튀어나온 부분에 에너지가 집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곳 부분에 침식이 활발해지고 여기서 침식돼가지고 운반한 입자들은 여기 잔잔한 만 쪽에 쌓이겠죠. 따라서 전반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해안선을 좀 더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침식과 퇴적작용을 합니다. 굴절에 의해서 곳 부분을 먼저 때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굴절에 의해서 침식과 퇴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단지 굴절에 의해서 곳 부분이 먼저 침식이 된다라는 뜻이고, 자, 여기 이제 너울이 수심이 얕은 해안에 접근하면 파의 전파 속도가 느려지고 파장이 짧아지고 파고가 높아지죠. 만에서는 해파의 에너지가 분산되고 곳에서는 해파의 에너지가 집중되죠. 만에서는 따라서 퇴적작용이 활발하고 곳에서는 침식작용이 활발합니다. 곳에는 에너지가 집중되고 침식작용이 활발하다. 이렇게 같이 외워두면 좋겠고, 심해파와 표면파. 자, 심해파와 천해파. 자, 심해파는 이건 숫자는 외워야 돼요. 수심이 파장의 2분의 1보다 깊은. 자, 수심을 h라고 표현을 하면 파장을 람다라고 할게요. 파장의 2분의 1보다 수심이 깊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파장도 상당히 길다고 기준을 잡고 너울 같은 거 심해니까 더 이상 이제 연안 쇠파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고 심해파가 저기 먼 바다에서 너울이 한 번 이렇게 지나갈 때 너울은 한 번 파장이 한 100m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100m의 절반 50m라고 칩시다. 50m보다 수심이 50m보다 깊다고 하면
해저의 마찰을 받지 않고 물입자가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파장의 절반보다 수심이 깊은 거야. 그럼 원의 크기는, 자, 물입자는 원 운동을 하고 원의 크기는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급격하게 작아진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표면에서 여기가 이제 해저면이라고 하면은 이 물입자들은 해저면의 마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원 운동을 해요. 근데 이 원의 크기가 표면에서는 크게 움직인다면 점점 이제 수심이 깊어질수록 원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이제 다른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소멸. 자, 파의 속도 V는 파장이 길수록 빠르다. V는 파장이 길수록 빠른데 2파이분의 중력가 속도 G 그리고 파장 L이라고 썼어요. 자, 파의 속도는 파장이 길수록 빠르다고 했는데 아까 전에 여기서 해파의 파장과 주기를 알면 전파 속도를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쵸? V는 T분의 람다 이게 있었지. 그죠? V는 T분의 람다 이런 식을 우리가 알고 있었어. 근데 지금 이 람다가 L로 대치된 거고요. 지금 2파이분의 G 그러니까 루트가 전체적으로 안 씌워져 있으니까 이 값을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지거나 한다면 이걸 통해서 파장의 주기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심해파일 때 적용하는 식이고 천해파일 때는 식이 달라지는데 천해파일 때는 아직은 천해파일 때는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울 때 뭐가 천해파고 뭐가 심해파 식이었지? 라고 궁금해진다면 입자가 원운동을 하면 원운동이 이제 원주를 구할 때 우리가 2파이 r 이런 식으로 파이 원주율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원주율이 들어가면 이건 심해파예요. 자, 그래서 2파이분의 GL 그리고 루트를 씌웁니다. 이것은 심해파고 심해파는 언제 적용이 되느냐? 그 파의 파장이 여기 L로 쓸게요. 파장이 절반이 수심이 요거보다 이렇게 되는 거. 말을 이래. 수심이 깊은데 뭐보다 깊냐면 파장의 절반. 자, 이게 심해파 식입니다. 어떻게 유도가 되었느냐? 이것은 설명할 수 없어요. 네, 대학 교재를 봐야 됩니다. 자, 천해파, 장파. 이번에는 수심이 파장의 20분의 1보다 얕대. 이번에는 파장의 20분의 1보다 수심이 얕대요. 그러니까 파장의 20분의 1이면 꽤나 짧은 거리인데 그보다도 수심이 얕으니까 굉장한 천해파라고, 굉장한 얕은 수심이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이렇게 해저의 마찰을 받기 때문에 물입자는 완전히 원운동을 하지 못하고 타원운동을 하며 수심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찌그러지다가 완전히 해저면 가까이에서는 그냥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합니다. 이때 파의 속도는 수심이 깊을수록 빠른 건 이제 V는 G 수심 루트 이렇게 씌우고요. 이것도 여전히 이제 T분의 람다 또는 T분의 L 요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파장을 주거나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 여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력이 수심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속력은 수심의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수심이 깊을수록 속도가 빨라지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비례하는 건 아니고 제곱근에 비례한다는 거죠. 심해파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파장에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파장의 제곱근에 비례하죠. 자, 이 관계식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심해파의 경우 이렇게 속력은 파장의 제곱근에 비례하고 천해파의 경우에는 뭐에 비례한다? 수심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이 관계식은 꼭 알고 있읍시다. 그리고 심해파식에서의 또 하나의 팁은 원주율이 들어간다. 원운동을 하니까 입자가.
자, 그리고 전이파는 이 둘의 중간적인 성질을 띱니다. 수심이 파장의 요 20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사이의 해역에서 진행하고요. 선해파와 심해파의 성질을 모두 나타내고 물입자는 타원 운동을 하고 원도 아니고 직선도 아니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평 운동의 폭이 줄어든다. 따라서 자, 천해파에서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평 운동의 폭이 줄어들진 않았어요. 근데 이 심해파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평 운동의 폭이 줄어들지. 근데 이 심해파는 깊어질수록 그러니까 원이 타원으로 찌그러지지는 않았어. 그치만 천해파는 깊어질수록 원이 점점 타원으로 찌그러지다가 마지막엔 비로소 수평 운동만을 하죠. 이 둘의 특징을 적절히 잘 섞어 놓으면 전이파가 되고요. 전이파의 속력은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식이 너무 복잡해요. 대학 수준이라서. 자, 그래서 이제 심해파의 파속, 파장, 주기와의 관계. 여기는 이제 파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L이다. 근데 심해파의 속도는 파장이 길수록 빠르죠. V는 이렇게 실제 해양에서 파장을 관측하기는 어렵지만 주기는 측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기를 측정할 수 있고 심해파에서 주기를 측정하면 오른쪽 그래프에서 파속과 파장을 구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주기가 8초인 심해파는 파장이 100m, 파속이 12.5다. 자, 주기는 정지해 있는 배의 배전을 지나는 파의 통과 시간을 측정하면서 측정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잘 측정을 하고 심해파니까 이 관계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미 알려져 있는 그래프에서 측정한 값을 넣어서 유추할 수가 있죠. 천해파의 전파 속도는 수심이 깊을수록 빠릅니다. V는 수심의 제곱근에 비례하고 천해파는 수심이 파장의 20분의 1보다 얕은 해역에서 진행하고요. 천해파에서 물입자는 타원 운동을 하다가 수심이 더 깊어질수록 이 타원의 모양이 점점 납작해지면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수평 운동만 합니다. 자,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해수가 육지로 넘쳐 오르는 현상은 이제 여기서 얘기할 건데 먼저 해일이라고 쓰고, 자, 이 해일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진이나 폭풍 등에 의해서 일어나요. 지진에 의해서 발생하면 지진해일, 폭풍에 의해서 발생하면 폭풍해일입니다. 폭풍해일은 태풍 같은 것이 접근할 때 중심 기압이 낮으면 강한 바람에 의해서 해수의 축적으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해수가 축적된다는 것은 그 태풍이 저기압을 강력하게 만들면서 이 기압이 낮기 때문에 바닷물이 이렇게 봉긋하게 솟아올라요. 이렇게 하면 해수면이 이렇게 쌓여. 이게 그 말이고, 해수면이 크게 상승하는데 이때 발생한 해파가 연안으로 오면서 파고가 매우 높아지고, 폭풍해일은 태풍이 접근할 때 만조 시각, 그 밀물과 썰물이 때 밀물 시각과 겹치게 되면 피해가 더 커지죠. 자, 그리고 지진 해일, 이거는 해저에서 발생한 화산 또는 지진, 단층 이런 거, 단층에 의한 지진이겠죠. 갑작스러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집안의 상하 이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발생한 해파가, 물론 이제 수평 이동도 가능은 합니다. 해파가 연안으로 오면서 파고가 매우 높아져서 피해를 입히고, 지진의 일은 수심에 비해서 파장이 매우 길어요. 파장이 2000km 된댔나? 천해파의 특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파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수심이 제아무리 4000m, 5000m가 된다고 해도 이 지진의 일의 파장에 비하면은 얕은 거죠. 자, 그래서 지진의 일은 매우 무서운 파괴력을 지닙니다. 폭풍의 일은 기압, 간조 시기, 일추조, 밀물썰물 시기, 뭐라고 그래? 만조 시기? 그렇구나, 그래, 맞지? 태풍이 접근할 때 낮은 중심 기압과
강한 낮은 중심 기압과 강한 바람에 의한 해수의 퇴적으로 지진 해일은 해저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 지진, 단층 작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지진 해일은 해안가에 도착하면 파장이 짧아지고 파고가 매우 높아지죠. 네, 천해파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파를 정리를 했고, 해파 이번에도 수능에도 뭐 나온 것 같던데, 여튼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괴로워. 괴로워.